돈을 벌어도 가난한 사람들의 10가지 특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돈을 벌고 있지만 왜 어떤 사람들은 쉽게 돈을 모으고 어떤 사람들은 매번 통장이 텅텅 비어 있을까요? 오늘은 돈을 모으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10가지 특징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작은 습관이라도 바꾸어 나간다면 분명 더 나은 재정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의 10가지 특징과 그 해결책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1. 소비 패턴을 모른다. 여러분은 한 달 동안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돈을 씁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그저 생활하면서 돈을 쓰고 어느 순간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놀라죠. 대체 어디에 쓴 거지? 라며 고개를 갸웃하지만 자세히 따져보지 않으면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민수 씨는 월급날마다 통장이 채워지지만 한 달이 지나면 언제나 바닥을 치곤 했습니다. 친구와 밥을 먹고 카페에서 커피를 사고 가끔 충동적으로 인터넷 쇼핑을 했죠. 어느 날 그는 가계부 앱을 깔고 한 달 동안 지출 내역을 기록해 봤습니다. 그 결과 커피값만 20만 원이 넘게 나왔고 사놓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도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하루 커피 한 잔으로 제한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하면서 점점 저축을 늘려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던 은영 씨는 더욱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소비 내역을 카테고리별로 나누고 필수 지출과 선택적 소비를 명확히 구분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한 달 후 은영 씨는 불필요한 지출을 30% 이상 줄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여유 자금을 저축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소비 내역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손으로 직접 가계부를 써도 좋고 가계부 앱을 활용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소비 패턴을 점검하세요. 내가 가장 많이 쓰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를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고 선택적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2. 충동 구매가 많다. 마트에서 예정보다 더 많은 물건을 사거나 인터넷에서 이거 할인하네 하며 바로 결제하는 일이 많으신가요? 충동 구매는 돈이 모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 쇼핑하는 습관이 있다면 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연 씨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인터넷 쇼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만 사야지 하다가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이 점점 늘어나 결국 카드값이 부담될 정도로 커졌죠. 하지만 그녀는 24시간 법칙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바로 사는 대신 하루를 기다려본 것이죠. 그 결과 충동적으로 사고 싶었던 물건의 70%는 결국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욱 씨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필요한 물건을 메모장에 적어두고 그 목록을 월말에 검토한 후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계획적으로 쇼핑할 수 있었고 충동 구매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사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바로 구매하지 말고 하루나 이틀 고민해 보세요. 예산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쇼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지출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한 달 동안 기록해두고 월말에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세요. 3. 저축보다 소비가 우선이다. 이번 달에는 저축을 꼭 해야지 라고 다짐하지만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저축을 미루게 되고 돈을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수진 씨는 월급날마다 친구들과 외식을 하고 쇼핑을 즐기며 다음 달부터 저축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선저축 후소비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고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30%를 자동으로 적금 계좌로 이체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게 되었고 1년 만에 500만 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더욱 강력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급여의 40%를 강제 적금으로 설정하고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중고 거래를 활용하며 불필요한 멤버십을 해지하면서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3년 안에 3천만 원을 모으는 것이었고 2년 만에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저축할 금액을 정하고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생활비는 남은 돈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급여의 20~30%는 무조건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장기적으로 큰 재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제 적금을 활용하고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4. 계획 없는 소비를 한다. 돈이 생기면 계획 없이 지출하는 경우 돈이 모일 수 없습니다. 계획적인 소비 습관이 없다면 매달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고 결국 돈을 모으기가 어려워집니다. 석훈 씨는 월급을 받으면 아무 계획 없이 생활비를 쓰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자동차 수리비나 병원비가 발생하면 항상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매달 필수 지출을 미리 정하고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늘 돈을 모아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서 항상 남는 돈을 소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 1년 안에 500만 원 모으기를 세우고 나서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저축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세요. 목표 달성을 위한 저축 계획을 세우고 자동이체를 활용하세요. 목표를 시각화하여 동기부여를 유지하세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여 예산을 세우세요. 비상금을 마련하여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세요. 5.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한다. 신용카드는 잘만 활용하면 유용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감당하기 힘든 빚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당장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소비를 더 쉽게 하도록 유도합니다. 정훈 씨는 매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다음 달 월급으로 갚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대금이 누적되면서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이 카드값으로 빠져나갔고 결국 카드빚을 갚기 위해 대출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출을 통제하세요. 신용카드를 써야 한다면 한 달 예산을 미리 정해두고 사용하세요. 할부는 가급적 피하고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비하세요. 6. 수입을 늘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 돈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상우 씨는 월급만으로 생활하면서 돈이 부족하면 무조건 아끼는 방법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수입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퇴근 후 온라인 강의를 듣고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월급 외에도 추가 수입이 생기면서 저축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혁진 씨는 5년째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추가 수입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권유로 부업을 시작한 후 매달 추가 소득이 생겼고 이를 저축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본업에서 연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부업이나 투자 등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하세요. 자기 개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추가 수입을 만들 방법을 찾아보세요.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직장을 찾거나 승진을 노리세요. 7. 재테크 지식이 부족하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불리는 방법을 모르면 자산을 제대로 늘리기 어렵습니다. 돈은 나와 상관없어. 부자는 다 나쁜 사람일 거야. 같은 부정적인 믿음도 돈을 모으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은지 씨는 매달 저축을 했지만 이자가 낮은 보통 예금에만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조언을 듣고 재테크 책을 읽기 시작했고 적금, 펀드, ETF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 돈을 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정 씨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믿었고 경제 공부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재테크 서적을 읽고 돈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서 저축과 투자를 시작했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습니다.
금융 지식을 쌓고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배워보세요. 적절한 투자 상품을 활용하여 자산을 불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고 건강한 경제관을 가지세요. 재테크 책을 읽고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부자가 된 사람들의 경험을 배우고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세요. 8. 목표 없이 돈을 모은다. 목표 없이 돈을 모으면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태훈 씨는 그냥 돈을 모아야지라는 생각만 했을 뿐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 금액이 쌓이면 그 돈을 써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그는 1년 안에 500만 원을 모아 여행을 가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계획적으로 저축을 하면서 꾸준히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지호 씨는 매달 월급을 전부 소비한 후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운 후 저축과 투자를 시작하면서 경제적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저축 계획을 세우세요. 목표가 있으면 돈을 모으는 동기부여가 더 커집니다. 5년, 10년 후의 재정 상태를 목표로 세우세요. 단기적인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우선하세요. 투자와 노후 대비를 고려하며 돈을 관리하세요. 9. 인간관계로 인한 지출이 많다. 지나치게 많은 모임이나 과도한 경조사비 지출은 돈을 모으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는 SNS를 보다 보면 친구들이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소비 욕구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남을 따라 하는 소비는 결국 내 재정을 악화시킵니다. 영훈 씨는 친구들과의 술자리, 각종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다 보니 매달 수십만 원이 모임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임 횟수를 줄이고 가벼운 만남을 갖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태호 씨는 친구들이 새 스마트폰을 살 때마다 자신도 같은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카드값이 부담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소비 패턴이 친구들의 영향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소비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불필요한 모임을 줄이고 꼭 필요한 자리만 참석하세요.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지출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맞는 소비를 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세요. SNS 소비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세요. 돈을 쓰기 전에 정말 필요한 지출인지 한 번 더 고민하세요. 10.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안 한다. 너무 극단적으로 아끼기만 하면 소비 욕구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영진 씨는 한때 무조건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친구들과의 약속도 피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지 않으며 철저한 절약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너무 지쳐서 한꺼번에 소비 욕구가 폭발해 여행을 가고 명품 가방을 사면서 저축한 돈을 한 번에 날려버렸습니다. 이후 그는 계획적으로 보상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작은 보상을 주면서 즐겁게 돈을 모으세요.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세울 때 적절한 소비도 함께 고려하세요. 소비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계획적인 보상을 설정해 지속 가능한 절약 습관을 만드세요. 이제 돈을 모으기 위해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도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